내가 잘 나갈 때는 문턱이 닿게 드나들던 친구가 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자주 오던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어디로 갔는지 소리도 없는 경우를 겪어보셨나요? 어쩌다 80년 세월을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들이 생각나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 중의 선비,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관계라 하면 인간관계로 으뜸되는 정약용 선비님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조선시대 전설 88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땐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진심을 다해 내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말로 다 못할 허무함을 느낍니다. 조선 최고의 현자라 불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 그분 또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문턱이 닿게 드나들던 사람들이 그가 죄인이 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지요.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로는 깊은 배려를 담은 지혜로운 속임이 필요하다. 오늘 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담긴 죽을 때까지 내 편을 만드는 관계의 비밀 3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20분, 이 지혜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의 깊은 고통을 친구에게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즉, 나의 아픔을 적당히 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정한 친구라면 내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힘들었던 이야기, 자식 걱정, 건강 문제, 억울했던 일들을 보따리 풀듯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두 번은 위로가 되더라도 반복되는 하소연은 결국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십시오. 유배지에서 뼈가 마디마디 마비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밥을 지어 먹으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고통을 밖으로 뿜어내면 인연들이 고통의 냄새를 맡고 떠나갈 것이요. 내 안으로 사겨 글로 써내면 그것은 보석이 될 것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우리 며느리가 이랬다 저랬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나 라는 말만 반복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안쓰러워 위로하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 친구를 만나는 발걸음이 숙제처럼 무거워집니다. 친구는 당신의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을 무한정 받아낼 의무도 없습니다. 내 고통의 70%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혹은 조용히 일기를 쓰며 스스로 사귀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땐 나머지 30%의 가벼운 고민만 나누고 70%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어주십시오. 내가 단단하고 밝은 기운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친구도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가슴앓이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구나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짧게나마 마음을 털어놔 보시오. 이곳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에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워보시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당신의 넉넉함을 조금 속여 낮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지갑을 열되 자랑은 닫으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재테크로 돈을 좀 벌었거나 혹은 손주들이 똑똑하게 잘 자라는 소식, 기쁜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마음 알지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경고합니다.
군자는 가졌으되 없는 듯 행동하고 채워졌으되 빈 듯이 처신해야 한다. 남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다. 인간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친구의 불행에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주기 쉽지만 친구의 큰 성공에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가 나빠져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진 비교와 시기라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친구를 아끼고 그 인연을 오래 가져가고 싶다면 내 풍요를 조금 낮추어 말하십시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치 아픈 일이 많아. 라며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주십시오. 자랑 한마디에 친구 10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지갑이 두둑해졌다면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말로 하는 자랑은 적을 만들지만 행동으로 하는 배려는 평생의 동지를 만듭니다. 당신의 빛을 조금 속여 가릴 때 우정이라는 나무는 비로소 시들지 않고 자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친구의 부끄러운 점을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는 속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하다는 이유로 너 그때 왜 그랬니? 내 앞에선 속일 생각 마. 내가 다 알아. 라며 상대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상대의 수치심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의리요, 어른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내 어두운 과거, 내 실수, 혹은 내 자식의 부끄러운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요, 자꾸만 작아지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가 실수했을 때 혹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짐짓 딴청을 피하며 눈 감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속여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캐묻기보다 요즘 날씨가 참 좋다 며 따뜻한 찻잔을 건네는 그 현명한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고마운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친구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준 경험이 있다면 오늘 그 소중한 인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한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조금 감추어 상대를 배려하고 나의 풍요를 낮추어 시기심을 막고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이 3가지 속임은 결국 상대를 향한 가장 깊고 성숙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지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진 않았는지 혹은 은연 중에 자랑으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생각난 그 친구에게 이 영상을 살며시 공유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 보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나는 그 한마디가 다시금 따뜻한 우정을 꼭 피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전설 88은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이제 모든 시름과 걱정은 베개 밑에 숨기시고 평안 밤 단 꿈꾸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